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지요.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주말마다 모임 일정이 빽빽할수록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이라는 나이의 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 마음속에서 아주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친구들의 모임인데 막상 가려고 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나갔다가 다시 신발을 벗고 들어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시끄러운 술자리 한복판에 앉아 있는데 마치 무인도에 홀로 있는 것처럼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부질없게 들려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혹시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의 변화를 오늘 우리는 4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60대가 되어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는 진짜 이유, 그 속에 숨겨진 삶의 지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은 본능적 욕구입니다. 둘째, 가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셋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의 발견입니다. 외로움이 아닌 고독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넷째, 자연스러운 이별의 수용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유통기한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을 마당발로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만 10년을 했고 직장 동료 모임, 조기 축구회, 심지어 아파트 주민 자치회까지 안 끼는 곳이 없었지요. 주말이면 경조사를 챙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 참 좋다, 의리 있다는 말을 듣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지난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석한 얼굴, 지친 눈빛. 내가 지금 거기를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또 누구 아들 대기업 들어간 이야기, 누구는 땅 사서 돈 번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로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것뿐일 텐데. 그 소음을 견디고 집에 오면 왜 나는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야 하나? 김철수 씨는 약속 장소인 식당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소음 덩어리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성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 문자 하나를 보내고 그는 쫓기듯 그곳을 빠져나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저녁 노을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친구가 싫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자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김철수 씨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변화를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통해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즉 남은 시간의 밀도에 대한 자각입니다. 젊은 시절의 시간은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습니다. 하룻밤을 새워 술을 마셔도 다음날 거뜬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려도 그것이 훗날 인맥이 될 것이라 믿으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체적인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박영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여고 동창 모임에 30년째 개근 중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모임에 다녀오면 며칠씩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내용은 늘 똑같습니다. 남편 흉보기, 시댁 식구 원망하기, 아픈 곳 이야기하기. 예전에는 맞장구 치며 함께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마치 독화살처럼 박영애 씨의 가슴에 와박힙니다.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친구의 하소연을 듣던 박영애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20년? 길어야 30년? 그 귀한 시간을 왜 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데 쓰고 있는 걸까?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영희 씨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채워주는 만남에만 내 에너지를 쓰겠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그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추위를 피하는 것이 급해서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참으며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두터운 가죽옷을 입게 됩니다. 굳이 남에게 바짝 붙어 가시에 찔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60대가 되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양보다 질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만났을 때 기가 빨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충만해지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나갔던 모임을 하나 줄이면 그 시간에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 더 읽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자랑을 듣는 시간을 줄이면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정성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이제 금보다 비쌉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가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즉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 좋은 부모로 보이기 위한 가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가면. 그 가면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60이 되면 그 두꺼운 가면이 너무나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연기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민호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민호 씨는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이 모인다는 골프 모임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주된 화제는 비교와 자랑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위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말이야. 내 친구가 이번에 장관이 됐는데 이번에 바꾼 차가 승차감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이민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아니면 지지 않으려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과장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하네라고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잘난 거지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라는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라운딩이 끝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한 친구가 또다시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민호 씨는 갑자기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굴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승진하려고 사업 따내려고 이런 자리를 참았지만 은퇴한 지금도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지? 그날 밤 이민호 씨는 그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구들이 전화와서 왜 나갔느냐, 무슨 일 있느냐 물었지만 그는 그저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래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존재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번듯한 명함이 나를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이민호 씨가 느꼈던 그 역겨움은 거짓된 삶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껍데기뿐인 대화, 허세로 가득 찬 관계를 견딜 인내심이 바닥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가 아니라 내가 요즘 어떤 꽃을 보며 감동했는지, 내가 죽음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과감하게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면을 쓰고 100명의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보다 맨 얼굴로 거울 앞에 홀로 서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으면 몸에 탈이 나듯이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곁에 두면 마음에 병이 납니다. 셋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의 발견, 즉 혼자 있는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친구 없으면 왕따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무리 속에 소속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60대는 고독이라는 단어의 뜻을 다시 쓰는 시기입니다. 외로움 롤리너스과 고독 살러투드는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최정숙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정숙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없어지고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도태된 것 같아 문화센터도 등록하고 산악회도 가입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꽉 채웠지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감기 기운이 있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텔레비전 채널만 돌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물만 대충 주고 말았는데 자세히 보니 잎사귀 하나하나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정숙 씨는 분무기를 들고 화초잎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흙내음,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느끼는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좋아하던 옛날 노래를 틀어놓고 흥얼거렸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최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시끌벅적한 관광버스 춤판 대신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때우는 커피숍 수다 대신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으며 야생화를 관찰하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너 요즘 왜 코빼기도 안 보이니? 우울증 걸렸니? 라고 물으면 최정숙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나랑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 여러분,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맛본 자만이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목소리를 듣느라 정작 내 내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60대는 드디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자립한 어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으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니면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단단하게 여물어 갈 것입니다. 친구들과 몰려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임에 가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60대의 고독입니다. 넷째, 자연스러운 이별의 수용, 즉 인연의 계절적 순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믿지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변해버린 친구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피어난 꽃은 여름이면 지고 가을에 무성했던 잎은 겨울이면 떨어집니다. 그것이 슬픈 일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생명의 순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했기에 만난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 인연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상훈 씨는 최근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 누구인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이름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지우면 서운해하겠지 하는 마음에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훈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꽉 쥔 주먹 안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명, 2명, 100명. 그렇게 수백 명의 연락처를 지우고 나니 정말 소중한 가족과 진정한 친구 몇 명만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닌가 하는 씁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냐, 보고 싶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으려 애쓰는 나무는 없다는 것을요. 나무는 낙엽을 미련 없이 떨구어내야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이듬해 새순을 틔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맺은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도 노년에는 꼭 필요합니다. 소원해지는 친구를 보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가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계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삶의 속도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추해집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놔주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를 꼭 사람으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깨달음, 혹은 깊은 평화가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오는 사람은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은 잡지 않는 것. 이 유연한 태도야말로 60대가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현재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은 충분히 바쁘고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까지 60대가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모임에 안 가는 진짜 이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감정을 나를 위해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입니다. 둘째, 가식에 대한 알레르기입니다. 비교와 자랑, 거칠애로 가득 찬 관계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담백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셋째, 고독의 즐거움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면의 충만함을 채우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넷째, 자연스러운 이별의 수용입니다. 인연에도 계절이 있음을 알고 집착 없이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이 4가지는 결코 여러분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고립된 노인이 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수원의 나무를 보십시오. 농부는 가을에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잘려나간 가지를 보며 슬퍼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축소는 바로 인생의 가지치기입니다. 쓸데없이 영양분을 뺏어가던 장가지들을 정리해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 중심부에 더 단단하고 굵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을 사랑하십시오. 그 여백을 즐기십시오. 시끌벅적한 잔치판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은한 달빛 아래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온 삶을 음미하고 다가올 날들을 차분하게 준비할 시간입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지혜라는 더욱 밝은 등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홀로 서 있는 지금의 여러분이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도 그래도 친구가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한 친구인가? 내가 나 자신과 잘 놀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 든든한 평생의 동반자를 얻은 것입니다. 타인에게 건네던 친절과 관심을 이제는 고생한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주세요.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거울 속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적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60 이후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고 단순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유알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악이 서서히 줄어들며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남는다. 마이너스. 추가적인 상세 분석과 심화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틀에서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원칙은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각 원칙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전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내일 당장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이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원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실에서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특히 야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걸 못 해주냐? 라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 명확화 기법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5가지만 적어보세요. 대부분 건강, 배우자, 자녀, 마음의 평화, 취미 등이 적힐 겁니다. 거기에 불편한 동창 모임이나 체면 칠회용 술자리가 들어있나요? 없을 겁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이 리스트를 떠올리세요. 내가 이 모임에 나가는 시간이 내 건강이나 가족보다 중요한가? 답이 아니오라면 거절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의 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황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선약이 있어서라고 둘러대며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가장 담백하고 좋은 거절은 이것입니다. 마음 써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요즘은 좀 조용히 쉬고 싶네.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휴식을 존중해 줄 것이고 그걸로 떨어져 나갈 인연이라면 애초에 거기까지인 인연입니다. 에너지는 통장의 잔고와 같습니다. 아껴 쓰지 않으면 정작 급할 때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플 때 혹은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쓸 에너지를 지금 의미 없는 자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2번째 원칙, 가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심화해 봅시다. 자랑하는 친구를 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맞장구를 쳐주거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제는 관찰자 시점을 가져보세요.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연봉 1억을 받는데 라고 자랑을 시작하면 그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그 친구의 마음을 보세요. 아, 저 친구가 지금 많이 외롭구나. 저 친구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자식 이야기를 빌려 자기를 확인받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러움이나 질투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화가 나는 대신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생했다. 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자랑은 내면이 허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에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귀를 막는 대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의 고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왕년의 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현역되는 말이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침을 꿀꺽 삼키세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건 현재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노년의 대화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향해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지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더라. 요즘 배우는 서예가 참 어렵지만 재밌더라. 이렇게 소소한 현재를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 곁에는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향기를 맡은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고독의 즐거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노는 법을 잊어버린 탓입니다. 거창한 취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골프, 해외여행 같은 돈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좋은 고독의 도구는 손을 쓰는 일입니다. 필사, 뜨개질 목공, 텃밭 가꾸기, 요리하기. 손을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특히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산책 말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속도로 걷는 산책 말입니다. 이어폰도 꽂지 마세요. 그저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각,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온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걷다 보면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풀리고 나를 괴롭히던 미움의 감정들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무릎이 조금 시큰한가? 그럼 천천히 걷자. 하늘이 참 파랗다. 살아있으니 이런 것도 보는구나. 이런 독백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함이 아닌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디지털 단식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고요함이 주는 달콤함에 중독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연스러운 이별의 실천입니다. 핸드폰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정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곱씹습니다. 그때 걔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배신감과 서운함이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앙금을 털어내는 의식을 치러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친구, 혹은 멀어진 친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하고 싶었던 욕을 써도 좋고, 원망을 쏟아내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그때 참 미웠다. 나는 섭섭했다.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붙이지 말고 태우거나 찢어버리세요. 이것은 그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찌꺼기를 내보내는 의식입니다. 이제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준다. 잘 살아라. 이렇게 중얼거리며 훌훌 털어버리세요. 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데 쓰세요. 용서라는 말이 거창하다면 그냥 망각이라고 해둡시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노년에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만 드문드문 남기는 것, 그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말, 참 쉽지 않지만 이것만큼 마음 편한 원칙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두되
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문 밖을 서성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집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할애하여 노년의 인간관계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너무 차갑거나 냉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따뜻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기분 좋은 온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친구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데이지 않고 오랫동안 은은한 온기를 나누기 위한 거리 조정의 시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겪는 외로움은 성숙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60이라는 나이, 환갑이라고 하지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신생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사회와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싫은 사람 비위 맞추고 의미 없는 모임에 얼굴 도장 찍느라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가장 아껴주겠다.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다. 그 다짐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충만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홀로 선 그 자리에 늘 따뜻한 햇살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유알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도 친구가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친한 친구인가? 내가 나 자신과 잘 놀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친구보다 든든한 평생의 동반자를 얻은 것입니다. 타인에게 건네던 친절과 관심을 이제는 고생한 여러분 자신에게 건네주세요.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싫으면 싫다고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거울 속의 나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적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60 이후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고 단순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유알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악이 서서히 줄어들며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남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추가적인 상세 분석과 심화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큰 틀에서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원칙은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각 원칙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전 지침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내일 당장 겪을 수도 있는 일들이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원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현실에서 우리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특히 야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걸 못 해주냐? 라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 명확화 기법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5가지만 적어보세요. 대부분 건강, 배우자, 자녀, 마음의 평화, 취미 등이 적힐 겁니다. 거기에 불편한 동창 모임이나 체면 치레용 술자리가 들어있나요? 없을 겁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이 리스트를 떠올리세요. 내가 이 모임에 나가는 시간이 내 건강이나 가족보다 중요한가? 답이 아니오라면 거절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의 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황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선약이 있어서라고 둘러대며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가장 담백하고 좋은 거절은 이것입니다. 마음 써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가 요즘은 좀 조용히 쉬고 싶네.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내가 먼저 연락할게.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휴식을 존중해 줄 것이고, 그걸로 떨어져 나갈 인연이라면 애초에 거기까지인 인연입니다. 에너지는 통장의 잔고와 같습니다. 아껴 쓰지 않으면 정작 급할 때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플 때 혹은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쓸 에너지를 지금 의미 없는 자리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 가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심화해 봅시다. 자랑하는 친구를 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맞장구를 쳐주거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제는 관찰자 시점을 가져보세요.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연봉 1억을 받는데 라고 자랑을 시작하면 그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그 친구의 마음을 보세요. 아, 저 친구가 지금 많이 외롭구나. 저 친구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자식 이야기를 빌려 자기를 확인받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부러움이나 질투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화가 나는 대신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생했다. 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자랑은 내면이 허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그 소리에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귀를 막는 대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의 고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왕년의 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현역되는 말이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침을 꿀꺽 삼키세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건 현재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노년의 대화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향해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지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가 참 맛있더라. 요즘 배우는 서예가 참 어렵지만 재밌더라. 이렇게 소소한 현재를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 곁에는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향기를 맡은 나비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고독의 즐거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노는 법을 잊어버린 탓입니다. 거창한 취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골프,
해외여행 같은 돈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좋은 고독의 도구는 손을 쓰는 일입니다. 필사, 뜨개질 목공, 텃밭 가꾸기, 요리하기. 손을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지고 뇌가 맑아집니다. 특히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산책 말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속도로 걷는 산책 말입니다. 이어폰도 꽂지 마세요. 그저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각,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온도,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색깔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걷다 보면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풀리고 나를 괴롭히던 미움의 감정들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무릎이 조금 시큰한가? 그럼 천천히 걷자. 하늘이 참 파랗다. 살아있으니 이런 것도 보는구나. 이런 독백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함이 아닌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디지털 단식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겠지만 익숙해지면 그 고요함이 주는 달콤함에 중독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연스러운 이별의 실천입니다. 핸드폰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정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곱씹습니다. 그때 걔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배신감과 서운함이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앙금을 털어내는 의식을 치러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친구, 혹은 멀어진 친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하고 싶었던 욕을 써도 좋고, 원망을 쏟아내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그때 참 미웠다. 나는 섭섭했다. 다 쓰고 나면 그 편지를 붙이지 말고 태우거나 찢어버리세요. 이것은 그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찌꺼기를 내보내는 의식입니다. 이제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준다. 잘 살아라. 이렇게 중얼거리며 훌훌 털어버리세요. 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데 쓰세요. 용서라는 말이 거창하다면 그냥 망각이라고 해둡시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노년에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은 빨리 잊고 좋은 기억만 드문드문 남기는 것, 그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말, 참 쉽지 않지만 이것만큼 마음 편한 원칙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두되 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문 밖을 서성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집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할애하여 노년의 인간관계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너무 차갑거나 냉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따뜻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기분 좋은 온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친구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데이지 않고 오랫동안 은은한 온기를 나누기 위한 거리 조정의 시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겪는 외로움은 성숙을 위한 성장통입니다. 60이라는 나이, 환갑이라고 하지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신생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사회와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싫은 사람 비위 맞추고 의미 없는 모임에 얼굴 도장 찍느라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대신 창문을 활짝 열고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가장 아껴주겠다.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다. 그 다짐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충만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홀로 선 그 자리에 늘 따뜻한 햇살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유알람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